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업태하고 종목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렸죠. 그냥 로 하시면 되세요. 제가 2012년도에 사업자를 냈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퍼스 대표 길해용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유품 정리사 특수청소부라는 직업 도전에 있어서 취업 쪽으로의 접근보다는 사업 쪽으로의 접근이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유품 정리 특수청소 사업의 준비에 관련해서 사업자는 과연 무엇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에게 그런 상담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업태하고 종목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렸죠. 그냥 청소업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2012년도에 사업자를 냈을 당시에 이때 당시나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22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변한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소업으로 사업자를 내시면 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찾아갔어요. 세무서에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작성을 하고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갔죠. 담당 공무원 분에게 고인의 유품을 정리를 하고 그런 고독사 현장에서의 투수 청소를 진행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업태와 종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업태와 종목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죠. 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가족분의 그런 연락을 받아서 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안의 물건 정리를 진행을 하고 고독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한 위치에 존재하는 변사체의 오염물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전체를 청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균 소독, 탈취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담당 공무원분도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사업 같은데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연간 사망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고독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 공무원분께서 이제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집안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일단은 이제 저희가 현장에 진입을 해서 고인의 중요한 유품을 찾고 중요한 유품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분에게 전달을 해드린다든가 아니면은 소각을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 집안의 물건들은 전부 이제 폐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패된 시체가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집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시신을 수습한 이후에 고인에 대한 사인이 밝혀지고 나면은 이후에 이제 저희가 현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집 안에 남아있는 시신의 오염물들을 저희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셨던 거는 살균 소독 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살균 소독하는 장비를 가동을 한다든가 살균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을 살포를 해서 살균 소독 작업이라든가 이제 탈취 작업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담당 공무원 분께서 이제 막 고민을 하시더니 자기도 이 사업이 워낙 생소하고 뭘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이제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소독업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과 소독업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고 이제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에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죠. 제가 어제 세무서에 찾아가서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사업을 위해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료 폐기물과 소독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분에게 특히 이제 고독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시신이 부패가 되면서 그런 오염된 혈액이 흘러내린다든가 부패액이 흘러내린다든가 이제 시신 수습 과정 이후에 이제 집안에 그런 인체 조직이라든가 분비물이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염물들을 제거하고 청소를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의료 폐기물로 구분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라고 하더라. 의료 폐기물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의료 폐기물로 구분이 된다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분께서 이제 저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세무서처럼 시신을 직접 보는지.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저희는 시신을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고인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고인의 사인이 밝혀지고 나면은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유품 정리라든가 투수 청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집 안에 남아있는 오염된 잔존물들을 저희가 제거를 하는 거지 저희가 시신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 분께서 이제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오염물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이제 의료 폐기물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시신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 보건이나 의료기관에서 발생이 되는 오염된 폐기물들이 이제 의료 폐기물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 사업을 하려는 그런 공간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아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오염물들은 의료 폐기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폐기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놀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옛날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면은 피를 닦은 거즈만 하더라도 간호사 분들이 그 의료 폐기물 박스에 이렇게 던지시던데, 고독산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뼈가 보일 정도로 시신 자체가 아예 다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형태가 완전히 무너내릴 정도로 이런 혈액이라든가 부팩이라든가 인체 조직이 분비물이 다 흘러내리게 되는데 의료 폐기물로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공무원분께서 예시를 들어주더라고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동물병원에서 죽으면은 의료 폐기물로 구분이 되지만 집안에서 죽으면 그냥 일반 폐기물로 구분이 된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집 안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폐기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제 입장에서도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독업을 한번 물어봤죠. 이러한 요소들이 의료 폐기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독업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게 뭐냐면은, 이 의료 폐기물과 비슷했어요. 당신이 하려는 사업이 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 처음 들어보고 생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신이 하려는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독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끊은 이후에 바로 다시 환경부에 연락을 해봤어요. 이제 그대로 얘기를 했죠. 나는 유품정리 투수청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까 고독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변사체 오염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라고 물어보니까 환경부 그 담당 공무원 분도 맞습니다. 집안에서 발생이 된 변사체 오염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폐기물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집안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변사체 오염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담당 공무원분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무원분께서 너무 직설적으로 그냥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약간 당황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여쭤봤죠. 고독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시신의 부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의 부패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악취가 그 집안에서만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 아니면은 그 골목까지 냄새가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의 피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오염물들을 저희가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려서 집 밖으로 내놓게 되면은 시신 부패 악취를 더 확산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폐기물 처리장 가서 버리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이런 고인의 유품 정리라든가 집안 물건 정리에 관련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에 물어보라고 하더라.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환경부 그 담당 공무원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관련된 인허가는 구청에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구청에 연락을 해봤죠. 나는 지금 유품정리 투수청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구청의 답변도 결국은 다 똑같았어요. 당신이 하는 사업이 뭔지도 모르겠고 규정도 없고 인허가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세무서에 찾아갔고 얘기를 했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물어봤는데 제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관련 규정도 없다고 하신다. 받아야 되는 인허가도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결국은 세무서에서 내주었던 업태와 종목은 그냥 청소업이었어요. 청소업.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2022년 현재까지도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바뀐 거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 지금 당장에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기준 경비율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업종 코드라든가 업종란에다가 뭐 유품 정리라든가 특수 청소라든가 고독사 관련된 단어를 검색을 하셔도 전혀 뜨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유품정리 투수청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실 때 사업자로 무엇을 등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그냥 청소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를 이제 청소업으로 등록을 했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년 뒤인가 3년 뒤에 약간 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일화가 뭐였냐면은 구청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기래용 씨, 당신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접수됐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사업이 유품정리 투수청소 사업인데 고독사 현장에서의 굉장히 그런 처참하고 참혹한 현장을 청소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다. 당신이 하는 사업은 지금 소독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소독업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2012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을 때 세무서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구청 쪽에서 이런 의료 폐기물, 소독업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구청에 찾아가서 이제 그 공무원분과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소독의 행위라는 게 결국은 뜨거운 물을 끓여서 행주에 부어서 이 행주를 짜서 이 행주로 물건을 닦는 행위만으로도 소독의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지금 기래용 당신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독의 행위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소독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반박을 했어요. 이 지역 안에 있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청소 업체들도 결국은 이러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러한 업체들은 전부 소독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 업체들은 소독 허가를 받지 않고 전부 그런 고온 스팀 청소를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분도 잠시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는 기래용 씨 당신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받았기 때문에 당신 사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유품정리 투수청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소독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근데 소독업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발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꺼냈죠. 그러면은 결국 상위 기관이 보건복지부 아니냐. 내가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내가 2012년도에 문의했던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에 물어보겠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독업이 필요한지 내가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올 테니까 만약에 소독업 허가가 필요 없으면은 고발 조치 안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소독업 허가가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은 고발 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소독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 문의를 했었고, 결국은 소독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기에 저는 이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구청에 가서 이 서류를 제출을 했죠. 결국 구청에서도 그냥 문제가 없음 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안 하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업태와 종목을 이제 청소업으로 하셨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창업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 주소로 이제 사업자를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형 점포를 구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만약에 이러한 의료 폐기물이라든가 소독업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직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자격이 또 필요하다, 이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규정이 생기고 그리고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각종 자격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업을 쉽게 접근을 하기는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이제 레드오션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블루오션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치셨다면은 차량과 장비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을 하실 수 있는데요. 유품 정리, 투수 청소의 그런 의뢰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광고라든가 오프라인 영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장비에 대한 소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